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일본항공 승무원 하루카 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기내에서 벌어진 작은 오해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장의 작은 쪽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언어의 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일본 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겪은 특별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인천행 비행이었어요. 이륙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죠. 갑자기 좌석 번호 23회 23호에 앉아 계신 중년 여성분이 다급하게 콜벨을 누르셨어요. 저는 웃는 얼굴로 다가가서 일본어로 무엇을 도와드릴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제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도 당황스러워서 영어로 다시 물어봤어요. May I help you? 라고 했는데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시면서 뭔가를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한국어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제 마음속에 작은 당황감이 밀려왔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한국어로 뭔가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저는 정말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손짓, 발짓을 해가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죠. 그분의 표정을 보니 급한 일인 것 같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없어서 정말 답답했어요. 다행히 한국인 동료인 민지 씨가 빠르게 달려와서 상황을 정리해줬어요. 알고 보니 그분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비행기에서 급히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어 하셨던 거였죠. 민지 씨 덕분에 그분은 기내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과 통화를 마친 후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분께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고 그분도 고마워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저는 계속해서 마음 어딘가에 작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가 5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승객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어 때문에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그분의 절박했던 표정과 제가 느꼈던 무력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언어라는 벽이 이렇게 높은 건인지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다시 인천행 비행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탑승했죠. 혹시나 또 한국어로만 말씀하시는 승객을 만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특별히 평온한 비행이었어요. 승객들도 모두 조용하셨고 큰 사건 없이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평소처럼 기내 정리를 시작했어요. 좌석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승객들이 놓고 간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좌석 번호 12F12F 포켓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려고 했는데 뭔가 정성스럽게 접어놓은 것 같아서 펼쳐봤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쓰인 한글이 보였거든요. 저는 한글을 전혀 읽을 줄 몰랐지만 그 글씨체에서 뭔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민지 씨, 이것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쪽지를 들고 민지 씨에게 달려갔어요. 민지 씨는 쪽지를 받아보더니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천천히 읽어주셨어요. 승무원님, 친절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심했어요. 일본에서 오신 분 같은데 한국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지 씨가 읽어주는 동안 저는 말없이 그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분에게 특별히 친절을 베풀었나 생각해봤는데 딱히 기억나는 게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웃으면서 서비스를 했을 뿐인데 말이죠. 이분, 혹시 지난주에 병원 이야기를 하시던 그분일까요? 민지 씨가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23회에 앉아 계셨는데 이 쪽지는 12F에서 나왔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더욱 신기했어요.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가 되었다는 게 말이에요. 제가 그냥 당연하게 했던 일이 누군가에게는 감사할 만한 일이었던 거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그 쪽지를 여러 번 들여다봤어요. 한글 한자 한자가 정말 신기했어요. 동그라미도 있고 세로선도 있고 네모난 모양도 있고 마치 그림 같기도 하고 암호 같기도 했죠. 나도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보자고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을 직접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쪽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일본어와 영어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성인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도쿄에 있는 서점에 가서 한국어 교재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종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유튜브에 한국어 강의 영상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그 중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기초 강의를 찾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한글의 기본 원리를 배웠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서 글자를 만든다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일본어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는 하나하나가 완성된 글자인데 한글은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여러 요소를 합쳐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처음 자음을 배울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발음도 일본어에는 없는 소리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리을 소리는 아무리 연습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면서 혀의 위치를 바꿔가며 연습했는데 이웃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모음은 자음보다는 조금 나았어요. 아, 야, 어여. 모음의 모양이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세로선과 가로선, 그리고 작은 점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마치 그림 같았어요. 특히 오와 우는 입모양과 비슷해서 기억하기가 쉬웠죠. 한 달쯤 지나서 드디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가, 나, 다, 라. 이렇게 하나씩 써보면서 연습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조합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받침이 있는 글자를 배울 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강, 남, 달람. 위아래로 쌓인 글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을까 감탄했죠. 그런데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나름의 규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감사합니다라는 글자를 처음 제대로 써봤을 때였어요. 그 승객분이 쪽지에 써주셨던 그 말이었거든요. 삐뚤빼뚤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써보니까 뭔가 뿌듯했어요. 마치 암호를 풀어낸 기분이었죠. 한글을 배우면서 가장 놀란 건 글자 자체가 가진 따뜻함이었어요. 각진 부분과 둥근 부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았거든요.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한글을 써보는 것이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비행 스케줄이 바쁠 때도 호텔에서 잠들기 전에 한 페이지씩은 꼭 연습했어요. 그 작은 쪽지가 저에게 준 동기가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매일 조금씩 연습한 결과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실전에서 써보고 싶었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 인천행 비행이었는데 평소보다 승객이 많았어요.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았죠.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해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마침 한국인 승객분도 몇 분 계셨거든요. 기내에서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좌석 번호 18시 18시에 앉아 계신 한국인 승객분께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달 동안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발음이 생각보다 어색하게 나왔나 봐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저를 쳐다보셨거든요. 한국말 하세요?
그분이 반가워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연습했던 문장을 말해봤습니다. 좋은 비행 되세요. 말하면서도 정말 어색했어요. 억양도 이상했고 띄어읽기도 부자연스러웠죠.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정말 의외였어요. 와, 정말 한국말 잘하시네요. 일본 분이신데 한국어 공부하시는구나. 대단해요. 그분이 박수까지 쳐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뻤어요. 사실 제가 말한 건 정말 기초적인 문장이었는데 그분은 마치 제가 유창하게 한국어를 하는 것처럼 반응해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해봤어요. 이 말은 가장 많이 연습했던 말이라서 발음이 좀 더 나았거든요. 옆 좌석에 앉아 계신 분도 저희 대화를 듣고 계셨나 봐요. 일본 승무원분이 한국어 배우신대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하시면서 주변 승객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주변에 앉아 계신 한국인 승객분들이 모두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발음이 정말 좋아요라고 격려해 주시기도 했어요. 사실 제 발음은 아직 많이 어색했어요. 그런데 승객분들은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따뜻하게 반응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을 전달하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그날 비행이 끝날 때까지 여러 한국인 승객분들이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어 공부 파이팅! 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다음에 또 만나면 한국어로 많이 이야기해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승객들이 내리실 때 처음에 대화했던 그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승무원님,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어 공부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노력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분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서툴게 했던 몇 마디 한국어가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틀려도 괜찮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완벽한 문법이나 발음이 아니라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한국어로 첫 대화를 성공한 이후 저는 한국 노선 비행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매번 새로운 표현을 배워서 승객분들과 대화해보는 게 제 작은 즐거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언어를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때로는 말보다도 마음이 먼저 전해진다는 거였죠. 그날은 평일 오전 비행이었는데 기내가 유독 조용했어요. 대부분 비즈니스 승객들이셨고 다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시거나 잠을 자고 계셨죠. 저는 평소처럼 기내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료 서비스를 하던 중에 실수가 일어났어요. 좌석 번호 7H7호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께 커피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손목을 잘못 꺾는 바람에 커피가 그분의 무릎에 쏟아진 거예요. 아!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할아버지도 놀라셨지만 다행히 뜨겁지 않은 아이스 커피였어서 화상을 입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회색 바지에 갈색 얼룩이 생겼죠.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급하게 물티슈를 가져와서 닦아드리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일본어로 사과를 드렸지만 그분은 한국분이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한국어로 계속 사과를 드렸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발음도 엉망이었지만 그때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하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화를 내시거나 불편해하실 법도 한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거든요. 옷이 더러워졌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이런 건 빨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일본 분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네,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아직 많이 어려워요. 아니에요, 정말 잘하세요.
마음이 느껴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시는 거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대화를 나누어 주셨어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앞으로 한국에 여행을 가볼 생각은 없는지 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거예요. 문법이 틀려도 발음이 어색해도 괜찮아요. 마음만 진실하면 다 통해요. 그분의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완벽한 문법과 정확한 발음에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비행이 끝나고 그분이 내리실 때 제게 작은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혹시 한국에 오시게 되면 연락 주세요. 우리 가족이 한국 음식 대접해 드릴게요. 그 명함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제가 커피를 쏟은 실수를 했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니까 한국어가 훨씬 더 재미있어졌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많은 한국인 승객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죠. 하지만 아직도 복잡한 문장은 어려웠고, 특히 제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발표가 있었어요. 제가 담당하던 인천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새로운 도전의 기회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아쉬운 소식이었거든요. 마지막 인천행 비행을 2주 뒤에 앞두고 있을 때 저는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한국인 승객분들께 그리고 함께 일했던 한국인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손편지였어요. 한국어로 직접 써서 마음을 전해보자고 결심했죠. 물론 문법도 틀릴 것이고 표현도 어색할 테지만 그래도 제 진심만큼은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건 마지막 비행 3일 전이었어요. 호텔방에서 한국어 사전과 번역 앱을 켜놓고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첫 문장부터 고민이었어요. 너무 딱딱한가? 너무 가벼운가? 10번도 넘게 지우고 다시 썼죠. 저는 일본에서 온 승무원 하루카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서도 이 표현이 맞나 싶어서 계속 사전을 찾아봤어요. 에서 온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출신이라고 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인천 노선을 담당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문장을 쓸 때는 정말 감정이 복받쳤어요. 실제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배려심,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포용력까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을 쓸 때는 그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번째 당황스러웠던 경험, 쪽지를 받았던 감동, 커피를 쏟았을 때 위로해 주셨던 할아버지까지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정말 여러 번 고쳐 썼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었거든요. 한국어를 통해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났던 거였어요. 비록 다른 노선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더 유창한 한국어로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쓰면서는 정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완전히 유창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말이에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이 제게 특별한 나라가 되었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마지막 문장을 쓸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제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인지 말이에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여러 번 읽어봤어요. 문법도 틀렸고 표현도 어색한 부분이 많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잘 담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예쁜 봉투에 넣어서 마지막 비행 때 한국인 동료들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첫 한국어 손편지였지만 아마 가장 의미 있는 편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인천행 비행날이 되었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마음이 묘했어요. 설렘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가방에는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고 저는 과연 이 편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비행 전 브리핑 시간에 한국인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민지 씨를 비롯해서 지훈 씨, 수연 씨 모두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특히 제가 한국어로 헤맬 때마다 웃으면서 도와주셨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하루카 씨, 마지막 비행이네요. 정말 아쉬워요. 민지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정말 아쉬워요. 여러분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예쁜 분홍색 봉투에 담긴 편지였는데 봉투 앞면에는 한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써놓았어요. 이거 제가 한국어로 쓴 편지예요.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동료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편지를 받아보셨어요. 민지 씨가 대표로 편지를 읽어주셨는데 읽는 동안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읽기를 마친 민지 씨의 눈가에 촉촉함이 보였어요. 하루카 씨, 이거 정말 감동이에요. 문법이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마음이 정말 잘 전해져요. 지훈 씨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로 이렇게 긴 편지를 쓰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정말 고마워요. 수연 씨는 아예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편지, 우리 팀 단톡방에 올려도 될까요? 다른 동료들도 정말 감동받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어설픈 한국어가 부끄럽기도 했지만 제 마음이 전달되었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비행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연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루카 씨, 단톡방이 난리예요. 모든 동료들이 정말 감동받았어요. 다들 댓글을 달고 있어요. 궁금해서 보여달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하루카 씨 한국어 실력이 이렇게 늘었다니.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전해져요. 이런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놀러 오세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언어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이에요.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의외의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는 다른 노선을 담당하셔서 만날 기회가 없었던 한국인 승무원분들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루카 씨죠? 편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어 정말 잘 쓰시네요. 언제 이렇게 실력이 늘었어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맛있는 한국 음식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 건 단순히 편지 한 장을 쓴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민지 씨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루카 씨 편지 덕분에 우리 팀이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외국인 동료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진심을 전해주니까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고마워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제 어설픈 한국어 편지 한 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저를 이어주다니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한국어로 한 줄을 적었어요. 언어는 마음을 전하는 달이다. 비록 문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심만 있다면 충분히 마음이 전해진다는 걸 그날 확실히 배웠거든요. 인천 노선을 떠난 지 이제 6달이 지났어요. 현재는 도쿄에서 싱가포르, 방콕, 홍콩을 오가는 동남아시아 노선을 담당하고 있어요. 새로운 노선도 나름대로 흥미롭고 배울 게 많지만 여전히 한국 노선이 그리워요. 하지만 한국어 공부는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뉴스도 천천히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한국어로 일기를 써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이 커피는 정말 맛있다. 승객들이 모두 친절했다. 짧은 문장들이지만 한국어로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여전히 신기해요.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면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가끔 민지 씨나 다른 한국인 동료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처음에는 번역기를 써가면서 힘들게 대화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일상 대화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민지 씨가 결혼을 한다는 거였어요. 카톡으로 청첩장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하루카 씨도 꼭 와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스케줄상 참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마음을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저는 한국어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지 씨,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 언젠가 한국에 가면 꼭 축하 선물 드릴게요. 민지 씨가 답장으로 하루카 씨 한국어 정말 늘었어요. 감동이에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 말을 보고 정말 뿌듯했죠. 요즘 들어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단순히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그리운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그리워요. 그 특별한 정서와 문화가 말이에요. 지난달에는 정말 반가운 일이 있었어요. 싱가포르 노선 비행 중에 한국인 승객분을 만났거든요. 혹시나 해서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 일본 승무원분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다니. 그분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역시 한국어로 대화할 때가 가장 즐거워요. 그분께서 한국에 언제 놀러 오세요라고 하시는데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어요. 언젠가 휴가를 내서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요.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현지 분들과 대화도 해보고 작은 식당에서 한국어로 주문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커피를 쏟았을 때 위로해 주셨던 할아버지, 명함을 주시면서 한국 음식을 대접해 주겠다고 하셨던 분, 그리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까지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언젠가 다시 한국 노선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유창하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어제 밤에도 한국어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한국이 그립다. 빨리 다시 만나고 싶다. 문법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마음만큼은 정확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게 벌써 1년 전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어가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를 이어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유창한 한국어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날까지 저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카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장의 작은 쪽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하루카 씨의 깨달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언어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달이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틀려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건 진심을 전달하려는 마음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계시거나 누군가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하루카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마음만 진실하면 다 통한다는 그 따뜻한 메시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좋은 사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언어나 소통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